세계 최초 리튬 전용 지게차 국내 총판 김진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호입니다. 한차가 리튬 지게차가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최초의 지게차 개발했을 때 저희가 아마 1호 차를 국내 처음 수입을 했어요. 한차에서도 리튬 지게차 안전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모를 때 수입해서 보니까 리튬 지게 안전이 확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안전이라든가 사용할 때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14, 15년 전부터 리튬 배터리, 리튬 충전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을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다 보완을 한 다음에 국내 수입을 했고, 지게차가 들어오다 보면 옛날 중국 지게차들은 뭐 워낙 고장도 많고 하자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쭉 사용하면서 장점 단점 파악을 다 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거는 다 보완을 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산을 쓰다 보면 이제 중국산 호수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거 고장도 아니고 아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졸업할 때부터 제작을 해서 바깥 걸로 조립을 했고, 호수도 견디는 온도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100도까지 되는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갖춘 호수를 다 장착을 한 거고, 특히 배터리도 이제 지게차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배터리 온도 내부 온도가 마이너스 5도 이하 떨어지면 급속 충전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를 히팅 시스템을 해달라고 다 요구해서 히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한계치가 넘어난 전류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속에서 자동으로 차단을 해요. 아,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 차단하고, 또 충전할 때도 충전기에서 물론 문제가 있으면 미리 차단한다고 하지만 충전기가 혹시나 차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배터리 속에서도 충전하는 걸 자동 차단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도 인산철 배터리 단점이, 예를 들어 배터리 방전을 너무 심하게 시켜버리면 이 배터리가 죽어버리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보완 다 돼 있어갖고 아무리 방전시켜도 최소한 충전시키는데 지장이 없게끔 보완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 한차 지게차는 특히 이제 CATL 배터리 씁니다. 중국산 배터리라고 사람들 대부분 국내 사람들이 좀 막 품질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죠, 오해라고 있죠. 그 CATL 배터리가 전 세계 리튬 배터리 기술도 1고 판매량도 1위라고 다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 좀 아시는 분들은 CATL 배터리 썼다 그러면 다른 토를 안 납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잘 확보되어 있고, 그 지게차의 초기에 안전성이 확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완벽하게 이제 보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도에 플러스 60도까지 쓰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리튬 배터리가. 그래서 어느 조건이 됐든 간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그러면 일반 지금 전동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풀로 충전시켜도 하루에 4시간 쓰잖아요. 풀로 쓸 때요. 원래 이제 우리가 납산 지게차 설계를 할 때는 높이는 3m 기준을 잡고, 납산 충전기는 10시간 충전해서 5시간 쓰게끔 설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모터가 이제 방식이 DC 모터일 때는 같은 용량하고 그만큼 썼는데, 요즘 AC로 바뀌면서 모터를 수리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AC 모터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시간 쓰려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늘려줘야 되는데, 배터리 용량이 늘려지면 원가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그대로 두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동 시간이 우리가 3시간 반에서 4시간밖에 못 씁니다. 한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리튬 전용 지게차, 리튬. 이거 우리가 이제 XC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건데, XC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이라 그래갖고 엔진 지게차만큼 힘도 좋고 속도도 엔진 지게차만큼 빠르고, 그 다음에 A 시리즈라고 요즘 보급형이고는 세계 최초로 지게차에 전기 자동차용 모터를 썼어요. 이 전기 자동차용 특징은 뭐냐면 전기를 굉장히 적게 먹으면서 힘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고성능만큼의 힘은 안 되지만 이제 전기가 고성능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낮춰도 사용 시간이 길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바이나 등판 능력이 심하지만 않다 그러면 저렴한 보급형 이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전기 지게차의 단점이 비 왔을 때 사용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모터가 물이 들어가면 뭐 고장이 난다든가 컨트롤러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고성능은 IP4라 그래갖고 위에서 비 올 때나 옆에서 치는 거 정도는 견디죠. 물시차라도 견디죠. 근데 이제 요 ACL 보급형 이거 전기 자동차용 모터를 쓴 거는 이 내방향에서 밑에서 물 치는 까지 다 견딥니다. 이게 완전 방수형 지게차예요. 전동 지게차의 단점까지 보완이 다 돼 있는 지게차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류회사, 요즘 항상 뜨는 쿠팡 있잖아요, 쿠팡. 그런 물류회사 같은 데에서 풀로 썼을 때는 혹시 이 리튬 배터리가 그에 대한 그 장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인산철 배터리는 2시간에 충전시켜갖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알려졌어요. 쿠팡처럼 24시간 쓴다 그러면 물론 이걸 대용량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2타임 쓰는 방법도 있고 예.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항차에서 개발된 거는 1시간 충전해서 연속 가동 시간을 10시간 쓰게끔 설계된 게 있어요. 10시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야식시간을 2시간을 시키면 24시간 거의 풀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하게 그 에너지 개차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수입하는 제차들이 지금 배터리가 AS가 한 뭐 1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리튬 배터리는 혹시 AS 보증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국내 일단 납산지 개차는 셋 배터리가 원래는 1년에 2,000시간, 1년이 넘는다든가 사용시간 2,000시간 넘으면 보정을 안 합니다. 근데 리튬은 이거보다 이제 5배의 보정을 다 합니다. 그럼 5년에 10,000시간을 보정합니다. 오케이. 시간적으로는 10,000시간. 10,000시간. 예, 그래서 수명은 납산 대비해서 4배나 오래 쓰기 때문에 납산은 평균 이제 3년 수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 쓸 때 보면 보통 5년, 6년을 써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는 평균 수명은 12년입니다. 12년. 아마 15년에서 20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의 지게차하고 수명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희는 보이죠. 디젤 제차. 아니, 지게차하고 배터리하고 수명이 거의 같이 갈 것이다. 예. 리튬 배터리 지게차를 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면 가격이 너무 비쌀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저희는 CATL 배터리를 장담을 합니다. 예, 납산 지게차보다 상당히 가성비 좋네요. 엄청 좀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간만 썼을 때 월 평균 4만 원에서 5만 원 절감돼요. 카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절감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물류창고나 이런 데들은 이제 24시간 쓰다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또한 사용 시간이 24시간 쓰다시피 하니까 2대 있어야 될 걸 한 대만 가지고도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대표님이 저하고도 지금 뵌지 한 20년 됐잖아요. 오래됐죠. 예, 됐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업계에 몇 년 하셨는지 한우물만 팠다고 하셨는데 지게차의 길에 걸어오는 그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게차는 제가 1978년부터 시작해갖고 약 40년을 했습니다. 40년? 예. 오. 나이는 많이 안 됐지만 예. 아주 어릴 때부터 해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동네 선배님이 자동차 정비를 해야 앞으로 기술을 배워야 돈을 낸다 그래갖고 서울 강남에 있을 때 저희 초청을 해서 저를 끌고 올라왔어요. 그때는 뭐 월급 한 번 못 받고 이제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보니까 전기 지게차가 수리하는 업체가 서울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디 혹시? 서울에 옛날에 더구 기술사라 그래가지고 더구. 동명중공업 영업 부장님 하신 분이 나오셔갖고 차는 딱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자동차 정비보다는 앞으로 한 전기 지게차가 나와서 이 정도 굴릴 정도 되면 10년 뒤에 정도 뒤면 전기 자동차가 나올 것 같고 적어도 20년 뒤에는 전기 자동차가 판을 칠 것이다 해갖고 제가 자동차 정비를 포기하고 지게차 정비하러 간 겁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40년 정도가 40년이 넘었죠. 넘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지게차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요즘 1톤짜리 조그만 이게 예, 좀 작네요. 예, 굉장히 활용도가 많아요. 예, 1톤 지게차. 예, 충전기도 단상으로 아주 편리하게 시키게끔 돼 있고 예. 실질적으로 공장 이런 데서 뭐 4,500kg가 대부분이지 1톤 막 2톤 3톤 그렇죠.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예. 아주 좁은 데도 쓰고 이래가지고 예.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 이게. 그 다음에는 그런 배너가 동기다 이거. 잠깐 나와주세요.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운전석에서 쉽게 내리고 쉽게 탈 수 있어가지고 예. 아주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지게차가 4바퀴짜리는 예. 바퀴가 양쪽에서 그 핸들 꺾으면 이거 사람들이 이게 좀 위험하죠? 위험하고 발이 잘 밟혀요. 예. 근데 셀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다칩니다.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납품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고가 훨씬 덜 나겠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도 굉장히 도움도 되고 또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럼 혹시 소비자 금액이 이게 얼마 정도 가는지? 1점 리튬 배터리고 1톤짜리가 이게 3L 이거 1,300만 원. 싸네요. 1,300. 네. 그럼 거의 예. 2천만 원대 넘어가는데 지금 예.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핸들도 이게 똑같이 핸들도 EPS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 EPS가 아니라 이게 EPS 박이에요. EPS. 네. 이쪽 이게 일반 우리가 이제 보급형이라 그러죠 보급형. 예, 보급형.
이게 아까 저희가 이제 AE 시리즈라고 예. 하는 건데, 이해가 보급형. 예. 예, 2.5톤. 예. 예. 이제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를 예, 예. 100% 한글로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문제가 있으면 어디가 문제 있다 이런 거를 다 한글로 띄워줘요. 하게끔? 예, 오케이. 자, 참고로 이거 잠깐만 좀 비춰줘 보세요. 예. 자, 키 끈 상태에서 전후전 레버가 들어가 있고 악세다 L을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키를 틀게 되면 자, LF코드 쭉 소음하면서 고장 코드와 한글로 다 이 표시로 가속 페달을 오류, 그 다음에 21번 가속 페달 체크 이런 게 작동 순서 오류 이런 게 다 한글로 다 띄워집니다. 아. 그러니까 운전자가 100%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뭐가 뭔지 몰라갖고 고장 몰라고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어요. 맞아요. 일본차 수입한 차들은 다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뜨거든요. 몰라가 아. 고장나도 뭔지를 몰라. 아, 그럼 이건 대표님이 직접 주문하셨네. 이거 개발하고 돈 비용을 우리가 들었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보고팽인데 실제로 보면 힘 딸리고 이런 건 없어요. 일반 우리가 팽기나 이런데 뭐 웬만한 작업에 해서는 심한 경사로만 아니면 이것도 작업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가격도 굉장히 좋고 고장도 없고 또 반소형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게차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 고성능이 있으니까 고성능도 한번 보러 가시죠. 예. 엔진 지게차만큼 힘도 좋고 속도도 엔진 지게차만큼 빠릅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에어컨 히터가 올인원이라 그래갖고 에어컨하고 히터가 동시에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외경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초기에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했던 거고, 지금은 하기는 저 지붕 위에 그 실외기를 설치를 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실내를 보시면 예. 저기서 히터하고 에어컨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 깔끔하네요. 이것도 다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요거 하면 이게 이코노믹 모드, 파워 모드, 슈퍼 모드, 보통 우리는 세 가지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로 이게 핸들 틀면 핸들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주행하고 고장나고 이것도 역시 한글로 다 바꿔놨어요. 작동 오류 21번, 20번. 작동 순서, 가속 페달 잘못했다 이게 한글로 다 띄워집니다. 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잘 돼 있어요. 악셀다 놓고 레버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잡.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OK를 누르고 B번을 누르게 되면 스위치 모니터링이라고 어느 스위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게 확인이 다 가능해요. 자, 어다 스위치, 전진 넣으면 전진 스위치, 후진 스위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만 브레이크 발표 있고, 이런 것들이 운전자가 모든 걸 확인이 가능해요.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운전자가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예. 전진 속도, 후진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를 다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 디스크 우리가 유압 세팅인데, 자, 유압을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올릴 때 이 속도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약하게. 자, 이렇게 뭐 속도를 낮게 세팅해. 내가 이 끝까지 당기도 아까 속도보다 굉장히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팅이 운전석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편리하면서 한글이기 때문에 뭐 이거 뭐가 고장났어 해도 일반 수리하는 사람들이 고장도 안 났는데 고장났다고 뭐 부속을 뭐 통째 바꿔갖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가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이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요즘 이제 겨울에 전기지게차는 뭐 히터나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겨울에 운전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추워갖고 난이 난감하래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열선 시트 전에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이. 스위치 키면 예, 열선이 이 등판하고 아래하고 열선이 다 들어와, 열이. 겨울에 추워갖고 거하지 않게끔 저희가 열선에다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혹시 계획이 한 1000대 해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그 정도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지금 올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대형 물류센터도 지금 상담이 양돼 있고, 지금 뭐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뭐 앞서 있다 보니 항상 지게차를 많이 찾죠. 그러면 혹시 이제 제가 다니다가 혹시 대리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계시면
혹시 대표님 연락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뭐 대리점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직접 우리 구독자분들이 혹시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그 연락을 달라고 대표님 직접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예, 그 항차 지게차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면서 초기에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항차하고 독점을 약 5년 전에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개선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신할 수 있고 하다못해 제주도에서 구매해서 간다 그래도 실제로 저희도 제주도도 판매를 했습니다. 뭐 에이스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글로 다 뜨기 때문에 뭐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 거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정비성도 편리하게 돼 있고 하니까 믿고 해보셔도 되고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 귀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